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렇게 돼 있어서 언뜻 들으면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무슨 법안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추진하는 이런 법안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영문으로는 이제 IR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친환경 산업 지원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등 전기차 산업, 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산업 지원법이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 전기차 산업이나 태양광, 풍력, 수소 산업 지원안이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전에 예. 미국의 이제 미국 재건법이라는 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왔었습니다. 네네. 영문으로 하면 이걸 빌드 백 베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BBB 법안 이렇게 불렸었던 거거든요. 네.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이 BBB 법안의 규모가 10년간 3조 5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4,545조 원이나 투입하는 법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 구조 계획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코로나19 구호 쪽에 1조 9천억 달러의 예산을 쓰도록 돼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미국 일자리 계획 해가지고 주로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개발 쪽에 2조 3천억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가족계획 분야라고 해서 육아와 노후복지에 1조 8,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주요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4,50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법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출 규모가 너무 커서 미국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특히 야당은 당장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의원 등이 반대를 하면서 이게 그 의회에서 난항을 좀 겪고 있다 보니까 이 규모를 좀 줄여서 들고 나온 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좀 마음이 급했던 거죠. 어떻게든 이 법안을 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걸 이제 아까 일자리 계획이라고 했더니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만 좀 이렇게 뚝 떼내가지고 네. 들고 나온 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불리냐. 예. 결국에는 결국에는 에너지원들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데 투자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게 지난 7일 날 상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고요. 하원에서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2일 날 지금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그럼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규모가 축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네네. 그러면 예산 투입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2030년까지 4,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아까 5,000조 원 이상이었으니까 한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도 뭐 560조 원이면 엄청난 큰 규모죠. 예. 세부적으로 기후 대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3,69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81조 원 정도를 투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가량 감축하겠다라는 목표가 지금 세워져 있고, 네. 특히 더 세부 분야로 들어가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풍력 태양광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전기차 사용 증가를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요. 신차 구매는 7,500억 달러, 중고차는 신차 구매는 인당 7,500달러, 예. 그다음에 중고차는 4,000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에도 640억 달러를 쓰겠다, 우리 돈으로 한 83조 원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 법안의 혜택을 우리 기업들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긴 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조립 생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일단 붙어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의 한 60% 이상을 배터리가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광물들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조달 또는 생산된 건 지원해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약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이 법안에 들어 있다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국 내로 전기차 주요 생산 기지 등을 옮기도록 해서 일자리 등 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좀 드러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친환경 산업의 육성도 동시에 이끌겠다라는 계획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석탄하고 석유 등 탄소 기반의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또 그렇게 낮춰야 된다는 요구가 더 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탈탄소, 신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에 상원에서 일단 통과시켜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금리를 올리면 긴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거꾸로 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추세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그것도 좀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우리 기업들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러 기업들이 관련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예. 특히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가 꽤 강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전기차는 사실 완성차처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전기전자 산업에 더 가깝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기전자도 우리가 좀 강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당장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뭐 SKC 등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현재 줄줄이 미국의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향후 전기차의 본격적인 생산을 대비해서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려면 미국 내 합작법인을 만들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내재화라고 하는데요. 네. 본인들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에서 생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합작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광물들의 수급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자원이 생산되는 나라들은 매우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상당히 많은 광물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뭐 니켈, 망간, 코발트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자원들인데요. 문제는 이런 광물들도 이번 지원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자국 내에서 캐오거나 혹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이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실제 미국의 유명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뭐 이런 곳들도 사실상 이 지원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조금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꽤 성과를 내고 있는 현대기아차 역시도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적극 확장하고 있는 만큼 지원법안의 수혜 대상이긴 한데 혹시나 이런 생산 기지나 광물 문제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다른 데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이 이제 풍력,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소 분야는 또 우리가 수소차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소 분야에도 수혜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얘기 관련된 기업들 뭐 미국 시장이나 한국의 증권 시장에서도 관련 기업들로 분류가 되면 주가가 매우 강세를 보이는 등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 개월의 논란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뭐 우리 이제 히토류라고도 얘기하고 희귀금속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이걸 다 캐고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미국이 뭐하러 외국에서 수입을 했나? 네네. 그 중국 아닌 곳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다 찾을 것이냐? 네.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런 광물들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중요하게 지금 보이는 광물이 리튬입니다. 리튬만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지역별 매장량을 한번 보면은요.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는 의외로 아르헨티나고요. 칠레, 볼리비아 이렇게 남미의 세 개 국가에서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양이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호주, 미국, 중국 순서여서 중국이 좀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 매장량에 비해서 굉장히 절대적인데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핵심 채굴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걸 정제하는 게 중국이 대부분 다 합니다. 또 90% 정제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결국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광물들이 정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정제가 중국에서 전부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의 양이나 환경오염 이슈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나 승인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중을 낮춰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간접적인 방법으로 배터리 재활용,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수급하거나 아니면 정제하려면 결국 중국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한 폐배터리를 가지고 또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 또는 재활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재사용하고 재활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재사용은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던 거를 전력 저장 장치인 ESS라고 하는 이 저장 장치 등으로 다시 활용하는 거고요. 재가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은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켜 버리고 난 다음에 이걸 파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광물들을 선별 처리해서 다시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구리, 철,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리튬, 니켈 이런 광물을 추출해내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폐배터리를 뭐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현재는 거의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리는 걸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부터 이 폐배터리 과정은 시작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폐배터리를 보관하는 창고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일단 거점 수거센터라 그래서 4군데를 세워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이 배터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도 지금 개정이 돼서 폐배터리 수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전망인데요. 아직까지는 대신에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명이 다 된 배터리의 양 자체가 지금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수거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고로 폐차 처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폐배터리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이 한정된 광물을 확보하고 재활용해야 되는 이슈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이 매우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리사이클 순환 시스템을 나주 쪽에다 아예 순환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국내 우리나라에 기술 있는 회사들하고 미국 회사들이 합작하는 방안 그리고 이 배터리 회사들을 미국에다가 투자하도록 하려고 지금 굉장히 여러 접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 기업들을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하고 같이 미국의 투자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함께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것, 전기차 이 두 가지가 이 폐배터리의 재활용 그리고 전기차 산업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제가
그 여러 결의 뭐 예. 이제 논쟁이든 논란이든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미국 네네. 입장에서야 뭐 신산업 키우고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투자하는 기업에다만 혜택을 주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뭐 예를 들면 배터리도 팔아야 되고 전기차도 팔아야 되는데 네네. 미국에다만 꼭 공장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국내 일자리가 미국 쪽으로 뺏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글로벌 생산 공장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워낙 시장이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중국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한 상태고 보통 저희가 전기차의 그 도입 비율, 그러니까 침투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한 10%를 막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네.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면 국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긴다가 아니라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초기 시장에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일자리가 뺏기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중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큰 시장을 우리가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를 이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우리가 중국을 달래고 설득하느냐의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지금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을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압도적인 네네. 리드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배터리 수급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남고 네. 앞으로 좀 풀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